2조에 이어서 민법 제1편 제2장은 인입니다. 인. 보통 우리가 한자로 인을 하면은 우리 같은 이제 자연적인 사람들, 자연인 그러고 그다음에 회사 같은 그런 것을 우리는 법인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인은 우리 같은 사람과 회사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자연인만 얘기할 때는 이제 사람이란 표현을 쓰거나 자연이란 표현을 또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2장 제1절이 이제 능력에 관한 겁니다. 이제 우리 민법에는 능력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권리 능력, 두 번째가 의사 능력, 세 번째가 이제 행위 능력입니다. 우리 민법은 세 개 중에서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의사 능력에 대해서는 따로 직접적인 규정은 두지 않고,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 행위를 좀 취소하거나 또는 무효로 하는 그런 규정들을 이제 군데군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커져버렸네요, 민망하게. 그래서 3조를 보면은 제목이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권리 능력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권리 능력자가 100%다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어린이라든지 뭐 술 취한 사람이라든지 의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의사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권리 능력자 중에 일부는, 이게 권리 능력점이 큰 게, 일부는 또 의사 능력이 없고, 또 의사 능력자 중에 일부는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권리 능력은 뭐냐? 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 자격이 권리 능력이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을 우리는 권리 주체라고 그러고, 권리 주체가 이제 어떤 법률 행위를 하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게 권리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 총칙은 권리의 종류도 물권, 채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우리 민법 총칙은 물권이라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만 98조부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은, 이건 이제 우리 자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거 좀 말이 이상하죠. 생존하고 있는 거라든지 뭐 생존하는 거라든지 해야 되는데, 생존한 이것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있기만 하면은 이제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사람인가, 이게 이제 또 살짝 우리 또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이 법 종류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으로 보는 기간은 산모의, 즉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뱃속 몸에서 완전히 머리부터 먼저 나오죠, 보통. 그죠? 머리부터 나와가지고 발끝까지 다 나왔을 때부터, 이거를 이제 전부 노출된 때부터, 그 다음에 살다가 이제 자라고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해서 심장의 박동이 멈출 때까지가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권리의 주체도 되고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형법에서는, 제가 요즘 뭐 형법책을 안 봐서 정확히 모르지만 이 제가 공부할 때마다 이른바 진통설, 그러니까 아까 전부 노출된 때부터 사람이라는 걸 전부 노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부는 아니고 뿌리만 나왔다든지 상반신만 세상 밖으로 나왔다든지 하면 일부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노출이 되면 사람으로 보자 하는 게 일부 노출설이고, 전부 노출보다는 일부 노출이 사람으로서 더 빨리 인정합니다. 이거보다 이제 조금 빠른 게 이른바 진통설입니다. 이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엄마 나가고 싶어요 막 발로 타고 막 할 때, 그때가 이제 어머니는 그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자 하는 게 이제 진통설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형법이라는 법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
이 모든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이 기본권이거든요. 그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뭐 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또 침해하려고 하는 게 또 이제 형법입니다. 제한하려고 하는 거죠, 침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형법이란 법은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기본권들을 좀 보호하는 뭐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형법입니다. 무조건 뭐 범죄인에게 처벌하고 복수하고 하는 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목적도 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형법적인 측면이 민법보다는 좀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넓게 오래 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마치는 거는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때하고 그 뇌가 죽는 거, 이걸 뇌사설이라고 합니다. 뇌가 죽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멈추는 걸 심장 박동 정지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뇌보다는 심장의 박동이 더 나중에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는 죽어도 심장이 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사고로 뭐 사망하거나 하면 거의 뭐 동시겠죠.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가능하면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법적인 대우를 받는 기간을 넓게 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형법보다는 민법이 더 이렇게 짧게 보지만은 진통보다는 좀 노출이 늦으니까, 어쨌거나 일반 내사보다는 심장 박동까지를 이 사람의 존속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계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 뇌가 죽으면 이제 활동이 안 되고 뭐 피도 안 돌고 이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장기 같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식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줄 수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은 몇 분이나 이렇게 지나면 그 장기들도 손상이 되니까 이제 그런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주는데 사용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내가 죽으면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뭐 회복이 안 된다고 보면은 좀 그런 이 내사설이 더 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상태로 가는 그 과정이 인위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심장 박동이 멈출 때까지는 어쨌든 사람으로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행위 능력은 뭐 의사 능력이라는 거는 자기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행위 능력은 자기 혼자 힘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법률 행위 능력, 뭐 행위 능력이란 네 글자를 8글자로 하면 이제 단독 법률 행위 능력. 이건데 우리 법에서는 그 단독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을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요런 사람은 행위 능력이 100%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첫 번째가 바로 4조에 나오는 미성년자입니다. 이제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이거는 이제 연역 표시가 있는 거 봐서는 법이 한번 바뀌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고, 2011년 3월 7일에 바뀌었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 규정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부 개정, 전문 개정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안방만 살짝 보게만 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집안 전체를, 인테리어를 완전히 새로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8년도에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 20세 돼야 된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한 살 낮아진 겁니다. 요 만 20세는 만자가 없어도 똑같은 의미로 저는 보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만자가 있는 거하고 그냥 20세에 달한 자하고 만 20세하고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민법 교수 중에.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도 지금 만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만 19세라는 의미의 옛날식으로 하면 이제 18세 360 3일 4일 5일 19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19세 1일 2일 3일 그러거든요. 우리 그 정년이 있잖아요. 정태 교수 같은 경우는 만 65세가 정년인데, 만 65세라는 거는
64세 364, 65 딱 해서 65가 되는 거. 364 64년 364, 365 그다음에 65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가 정년이에요. 65세 되고 364일까지 가서 정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근데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은 만 65세는 65세 300일도 만 65세니까 계속 그 66세 직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 살이 이렇게 줄어들고 근데 문제는 우리 민법에 보면은 이렇게 만자를 뺀 규정도 있고 같은 민법인데 만자를 빼지 않은 규정도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법을 이제 어 뭐 공부를 안 했거나 이렇게 또는 외국인들이 법을 보면은 말이 다르니까 이것이 의미가 다른 것인가. 법률 용어는 추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용어들이 많은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만자를 붙였다 뺐다 한 거 아니에요? 괜한 오해를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민법은 좀 전면적으로 언어도 좀 순화하고 현대 국어에 맞도록 좀 확 바뀔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삭제된 거 옛날 호주 상속에 관한 그 규정들이 상속에 있다가 저기 사편 친족으로 넘어왔다가 그냥 지금 지체만 남아 있는 셈이거든요, 그게. 그런 거 좀 한번 싹 걷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조문이 1000개가 넘으니까 쉽지 않겠지만은 쉽지 않아도 해야 될 길은 해야 되면 왜냐? 민법의 성질이 뭐냐 하면 민법은 일반법이고 보통법이고 실제법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일반법이라는 것은 보통법이라는 뜻인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다는 법이에요. 우리 건물로 치면 민법이 1층입니다. 1층 바닥. 그 위에 이제 상법이 있고 뭐 주택임대보호법, 뭐 근로기준법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이고 그다음에 또 사법이고 이제 뭐 공법에 비해 사법인데 그거보단 일반법이라는 성격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법이 이렇게 용어라든지 뭐 한자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 가지고 들쑥날쑥하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법률 서비스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법은 19세가 성년 연령이 되겠습니다. 말이 제가 좀 굉장히 많네요. 빨리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여기서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